네, 오늘장 랭킹5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나 파워풀한 시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요인에 어떤 키워드에 우리는 더 주목해야 될까요? 두 분의 조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IBK 투자증권영업부 박근영 부장, 헤르메스타 하창원 본부장과 인사 먼저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와, 정말 공매도라는 키워드의 힘을 느끼고 있는 오늘장입니다. 오늘도 5가지 키워드 준비되었고요. 여기에서 힌트들 가득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스트 먼저 좀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이렇게 리스트 확인이 되고요. 저희 공매도 키워드에서 출발을 해볼 겁니다. 오비 이야기고요. 2차 던지에서 시작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고맙다라는 이야기를 해야 될지 여기부터 시작을 하면요. 본부장님 첫 번째 질문 받아주세요. 2차 전지에 이런 종목들이 이렇게나 오른다라고 했을 때 정말 이게 맞나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거든요. 이 모든 게 정말 2차 전지의 힘이고 지수가 그래서 움직이고 이렇게 모든 것을 공매도 영향력으로 오늘 하루는 해석을 해야 되는지 꺾이지 않고 강하거든요. 위치 먼저 분석해 주세요. 네, 일단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그 주말에 속보로 나왔죠. 그래서 이제 공매도를 8개월 동안 금지한다라는 얘기들이 나오면서 사실상 오늘 오전부터 완전 불을 좀 뿜어줬고요. 아무래도 이제 뭐 이런 에코프로 2차 전지 쪽이라든지 뭐 오늘 호텔신라 뭐 이런 이제 게임주들 뭐 이런 쪽에서 공매도가 사실상 좀 많이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서 일단 좀 강한 반등이 나와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사실상 2차 전지 쪽에서의 이런 좀 대장 종목군들이 기술적 반등이 나와도 문제가 없을 정도로 좀 주가가 많이 빠지기는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최고점을 아니라고 보더라도 125만 원 정도 라인에서 거의 뭐 60만 원대, 50만 원대까지 갔다 왔기 때문에 거의 절반 이상 좀 주가의 조정이 나왔죠. 그래서 그 부분에서의 좀 공매도까지 붙어주면서 일단 오늘은 상한가 뭐 대부분이 좀 진입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아마 내일 정도까지는 조금 반등이 나올 확률이 좀 높다라고 보는데, 그 부분부터는 이제 사실상 본업의 이런 P와 Q가 회복이 돼서 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는 좀 치열한 또 공방전이 이뤄질 수 있지 않을까. 물론 한동안의 이런 공매도 포지션을 이제 청산을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뭐 추가적인 쇼커버에 대한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일단 기간적인 부분에서 사실상 이렇게 뭐 단기적으로 무조건 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약간은 좀 단기적인 관점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뭐 올해 말까지 이어질 수 있는 대형 트리거가 아니라 단기로 봐야 된다라는 힌트를 저희에게 주시는 건지, 사실은 주가의 강도가 이 공매도 청산 양을 좀 결정하기도 하잖아요. 오늘 이 정도의 주가 강도라면 어떤 힌트를 저희가 볼 수 있을까요? 사실 공매도 한다면 외국인 쪽의 포지셔닝에 궁금하실 것 같은데, 그렇다면 돌이켜 생각해보면 주가의 강도, 청산에 대한 시선을 가진 외국인의 지금 수급 위치, 어떤 시선이 인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서요. 이쪽은 어떻게 저희 해석해야 될까요? 사실 이제 만약에 오늘 뭐 한 7%, 8% 이렇게 올랐다고 한다면 이게 더 연속성이 좀 더 길게 갈 수 있겠지만, 이렇게 상한가 진입하면 사실상 다음 거래일도 거의 급등 출발할 확률이 높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는 단기적으로 뭐 한 10%만 오르게 되더라도 뭐 저점 대비해서 한 40% 이상 주가가 상승력이 나오는 거고, 또 이 종목군들이 막 가벼운 종목군들이 아니잖아요. 사실 코스닥 시가총액 1위, 2위 하는 기업들이 이 정도로 좀 가파르게 올라와 주는 거에 있어서 뭐 물론 이렇게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지수 하방을 무조건 끌어내린다 이런 방향에서 말씀이 아니라, 이렇게 급하게 올라가는 부분들이 좀 단기적으로 끝날 확률이 있다라는 말씀이고요. 뭐 추가적으로 사실상 P나 Q에서의 좋은 기조들이 나오는 이슈들만 나온다라고 한다면 뭐 추가적인 상승에다가 또 추가적인 쇼커버들도 사실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8개월이라는 기간 자체가 짧지 않고, 이전에 공매도를 전면 금지했었던 과거 1차, 2차, 3차를 보시더라도 뭐 대부분 2차 때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두 자릿수 이상의 급등, 특히나 이제 3차 때는 100%가 넘게 상승력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나쁜 상황은 아닙니다만 단기적으로 주가 이렇게 급등하는 것은 좀 단기적으로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럼 외국인을 조금 더 이야기해보고 싶은데, 앞서 3번에도 전 종목 공매도 조치가 나왔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네. 3번과 사실 지금의 상황이 약간 다르다 볼 수 있는 게, 그때는 외부 악재가 정말 강하게 터졌고, 그쵸. 지금은 사실은 금리 인상에 대한 공포감도 수그러진 상황에서 내부적으로 나온 공매도 조치라서 이걸 외국인이 어떻게 볼지, 그런데 또 오늘 보면은 증시도 강하기도 해서 외국인의 수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환율은 급락이거든요. 네. 그럼 이 두 가지 조치 사이에서 외국인은 어느 쪽으로 키를
포인트를 잡을지에 대해서 힌트를 저희가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지금? 그러니까 말씀 주신 것처럼 그 상황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좀 더 다르게 보시긴 해야 되는데, 일단은 뭐 말씀 주신 것처럼 저는 외국인이 3천억 원 이상 사는 것을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최근에 계속 팔고 있었던 기조였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오늘 4천억 원이 넘었기 때문에 좀 일단 유의미한 수급은 들어오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말씀 주신 것처럼 원달러 환율이 지금 장중에 1,300원이 깨졌어요. 1,299원 90전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주변 대외 환경 자체가 상당히 좀 달라져 있는 상황이고, 뭐 과거에는 긴축이라든지 뭐 이런 대외 변수들이 굉장히 심했지만 지금은 국채 금리도 확 떨어져 있는 상황이죠. 그다음에 이제 긴축에 대한 불안감들도 좀 일부 해소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보다 더 연속성은 가질 것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이제 지금까지는 수급적인 논리로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이쯤 되면 벌써 또 2,600이라든지 2,700 얘기들이 또 나오기 시작을 할 거거든요. 그 부분을 좀 뚫어주기 위해서는 반도체의 속도감을 추가적으로 좀 확인해 볼 필요는 있다라고 보여주고 있고요. 어쨌든 간에 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2차 전지에 지금 수급이 굉장히 많이 포커스가 되어 있어서 거의 그들만의 리그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 연속성이 어쨌든 조금은 제한될 확률은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뭐 그 P나 Q에서의 좀 차이가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빨간불 강하게 나오는 쪽에 대해서는 따라가는 타이밍은 아니다라고 저희 정리해도 될까요? 뭐 사실 상한가인 종목들을 쫓아가는 2차 거는 전지 섹터에서 강한 쪽이라고 좀 넓게 본다면? 네, 그래도 대부분이 지금 20% 이상대 급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좀 뭐 정말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하신다면야 뭐 이제 접근이 가능하겠죠. 그렇게 한다라고 한다면 종가 베팅을 하시거나 이제 시초에서의 좀 접근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어쨌든 한 뭐 2, 3거래일 정도까지는 보실 수 있다라고는 보고 있는데, 지금 상황에선 조금 선택권이 좀 많이 뒤로 밀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2차 전지 플러스 시장 그리고 공매도에 대한 이야기, 본부장님과 이야기 좀 나눠봤고요. 박근영 부장님과도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가장 궁금하실 포인트는 동일하게 좀 질문을 드릴게요. 부장님, 가장 시청자분들, 투자자분들 관점에서는 오늘 나오는 빨간불에 나도 동참 지금이라도 이 관점에서 가장 시장을 많이 바라보실 것 같거든요. 공매도의 그 수혜라고 할까요? 그 카테고리 안에 있는 2차 전지에 대해서 공략 포인트 가져도 되는지, 여기가 늦었다면 같이 좀 보는 제약바이오나 뭐 중국발 이슈를 가지고 있는 종목까지 넓혀도 될지 그 이슈 좀 정리 좀 부탁드릴게요. 공매도가 발표가 됐기 때문에 공매도 관련된 수급 이슈가 오늘은 시장을 다 장악하고 있어서 실적이 좋고 나쁘고 다 필요 없고 그냥 수급 때문에 가는 장으로 오늘 보시면 됩니다. 특히 뭐 2차 전지가 뭐 에코프로 그룹이 상한가로 대부분 올라왔고, 그 외에도 LG생활건강이나 아모레퍼시픽 같은 쪽도 뭐 급등이고, 그다음에 일부 다른 종목 소비주 관련 쪽도 마찬가지지만 좋아서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 누구라도 지금 다 인정을 하실 거예요. 이게 엄청나게 좋아서 지금 뭐 에코프로 그룹이 상한가 간다, 이거 아니고 그냥 수급 이슈입니다. 공매도에 대한 뭐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하긴 하지만 이 금지되는 부분에 대한 쇼커버는 분명히 나올 거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들어온다는 것은 오늘 뭐 순수하게 좋아서 사는 건 아닐 겁니다. 쇼커버 관련해서 이제 들어온다고 볼 수 있겠고요. 원달러 환율이 1,300원 미만으로 빠지고 그다음에 외국인들이 선물을 수급적으로 가는 것은 공매도 때문에 이제 수급을 이렇게 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미국 쪽에서 지금 10년물 국채 금리가 이제 4.5%대까지 빠지고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의 10년물 금리가 4.3% 정도까지는 추가적으로 빠질 것으로 좀 베팅을 할 수 있다 생각 들기 때문에 시장이 어느 정도 변곡점을 가지고 돌아들어서 상승폭으로 갈 수 있는 구간에서 지금 공매도 금지까지 나왔다. 근데 오늘은 역시 2차 전지 쪽에만 수급이 쏠린다. 근데 외국인 입장에서 보면 다소 좋든 싫든 간에 공매도가 한시적으로 금지되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헤지펀드 입장에서는 자, 공매도로 쇼트를 못하니까 결국은 본인들은 쇼커버를 하겠죠, 1차적으로. 그래서 2차 전지 관련주가 이렇게 오늘은 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의미 없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수급이 쏠리면서 이제 발작을 하는 거고, 이건 좀 더 이어질 수 있겠죠. 왜? 수급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요. 쇼커버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쇼커버를 하면 어떻게 되죠? 이제는 공매도를 못하니까 기존에 있는 것 중에 숏을 못하는 만큼 롱 포지션을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어이없게 빠지는 종목들이 나오는 거예요. 세상이 좋은데 주가가 좋고 업종이 좋고 괜찮은데도 어이없게 빠지는, 그러니까 줄일 수밖에 없는 포지션 때문에 결국 줄인다는 점에서는 숏커버 들어오지 않는 다른 쪽에서의 흐름은 굉장히 취약해질 가능성이 높다.
근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좀 더 하방이 견조해질 수 있는 공매도 금지는 될 수 있다. 특히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2,300포인트 강하게 지지될 수 있는 여전은 상당히 만들어진 공매도 금지다 볼 수 있기 때문에 하방은 탄탄해지는 모습이고요. 쇼커버 때문에 지수는 올라갈 것이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좀 엉뚱하게 빠지는 종목들이 있을 수 있다. 왜? 쇼커버를 하기 위해서 다른 걸 팔아야 되기 때문에 포지션상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럴 때는 결국은 업황이 좋아지거나 뜬금없이 수급 때문에 뭐 굉장히 좋은데도 불구하고 빠지는 종목은 사야 되는 실적이 나오겠죠. 그러면 이 기간이 어느 정도 부장님의 시선에서는 이어질 것이라고 보시는지도 궁금해요. 만약에 네. 이걸 이쪽이 만약 수급으로 계속 힘으로 더 올라간다면 상대적으로 기회인가에서 이쪽에서 상대적인 쪽에서 매수를 하신 분은 기다리시면 좀 안타까운 심정이 드실 것도 같아서 네. 어느 정도 보실까요? 뭐 지금 이 공매도 쇼커브 관련된 부분들이 어느 정도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예견할 수 있는 부분은 아무도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것은 뭐 소위 말하는 이제 숏을 쳤다가 무너지는 망가지는 헤지펀드라든지 사모펀드가 얼마나 더 망가질 것이냐, 그게 얼마나 남았느냐 추정하기는 좀 힘듭니다. 근데 상당히 많은 뭐 사모펀드나 헤지펀드가 망가지겠죠. 아니면 문을 닫든지 그런 게 어느 정도까지 이어질 수 있느냐가 문제이고요. 상한가 갔기 때문에 오늘 센 애들은 뭐 내일도 셀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결국은 그런 쪽으로 수급이 더 쏠릴 거고 그 종목을 사기 위해서 다른 걸 팔겠죠. 뭐 그런 식의 순환매가 계속 돌기 때문에 결국은 쏠린 종목으로 좀 더 쏠릴 가능성이 있다. 근데 이렇게 해서 망가지거나 문 닫는 헤지펀드나 사모펀드가 얼마나 될 것인가, 규모가 얼마인가는 저도 모릅니다. 시장도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우리가 좀 너무 따라가기보다는 기존에 갖고 계신 분들은 그냥 즐기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신규로 갔을 때는 결국은 시장에서는 상반기에 여러 가지 부분에서 끌어올렸던 에코프로 그룹이나 2차 전지주는 그때 예탁금이 엄청나게 늘었으면서 레버리지까지 썼던 시장이죠. 80조 원가에 가까이 올라갔던 고객 예탁금을 가지고 2차 전지들이 쏘아 올렸단 말이죠. 그때는 시행도 되고 대출도 가능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고객 예탁금이 50조 미만으로 떨어져 있고 시행이나 대출을 막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과거처럼 개인들이 그렇게 레버리지를 풀로 일으켜서 쏘아 올릴 만한 그런 힘이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역시 지금의 수준에서 예탁금이 더 들어오면서 이 부분을 좀 더 쏘아 올리면서 추가적인 쇼커버를 더욱더 자극시키면서 끌어올리느냐, 거기에 관건이 달려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예탁금이 신규로 많이 들어오면서 50조를 넘기고 개인들이 더 들어와서 수급적으로 2차 전지 더 쏘아 붙이고 그러면서 헤지펀드들이 망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되면 실질적으로 더 주가들은 올라가겠죠. 근데 펀더멘탈 이슈는 아닌 걸로 봐요. 물론 이제 많이 빠졌기 때문에 기본적인 펀더멘탈보다는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고, 그리고 밸류에이션 부분들도 과거에 말이 안 되던 밸류, 예를 들어 뭐 노이즈가 많았던 밸류의 논쟁이 이제는 어느 정도 꺼질 만한 정도의 밸류까지 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바닥론에 대한 이슈는 충분히 기술적인 부분에서 나올 수 있었던 자리였다. 근데 이제 이게 어느 정도 수급이 더 쏘아질 것인가는 추가적인 수급의 힘이 어떻게 쏠릴 것인가에 대한 이슈가 있는 거고요. 그거는 저도 단언을 못하고 아무도 단언을 할 수 없어요. 다만 이제 이런 것들이 너무 이제 여기 집착해서 여기 쏠림에 따라서 다시 들어간다, 이 부분도 조금은 이제 뭐 조심을 좀 하셔야 되는 구간으로 볼 수 있겠고요. 다만 말씀드렸던 센 놈은 좀 더 세게 갈 수 있다는 부분들은 어쨌든 수급적인 이슈가 논리적인 게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쇼크업을 더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거에 나타났던 그 패턴이 또다시 나타날 수 있다. 근데 과거보다는 개인들의 그 힘들이 과거보다는 좀 더 약해지고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는 거고, 그리고 과거의 스타일로 본다면은 저 PER, 저 PBR도 가치주가 강세가 뚜렷했고, 그다음에 OP, 영업이익이나 순이익, MP 쪽의 실적 상향 스타일이 굉장히 강한 성과가 나왔다는 점은 단순한 수급만 갖고는 가기는 좀 힘들고, 주가 반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매도 금지 영향만 갖고 보기 힘들다. 왜냐하면 글로벌리 지금 채권 시장에서 금리가 빠지면서 시장이 분명히 리바운딩이 나올 수 있는 구간에서 이런 호재가 또 나왔다는 점도 우리 같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급적인 변화와 함께 연속성이 나오는지 저희와 함께 그 흐름은 체크를 해보시죠. 일단 공매도 플러스 시장 그리고 2차 전지에 대한 이야기 담아봤고요. 4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낙폭 과대 영역에서 오늘 그룹주 전반이 오릅니다. 가장 궁금한 어떤 성격으로 봐야 될까요? 이에 대한 질문 본부장님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카카오의 경우는 봐야 될까요? 사실 쉬고 있는 종목들이 많았는데 오늘 개별 이슈도 있긴 하지만 어떤 논리 우선해서 봐야 되는지 지금 타이밍 분석 먼저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이제 오늘 네이버랑 카카오가 좀 동시에 올랐는데 네이버는 지금 거의 다 이 상승폭을 다 줄였거든요. 그래서 카카오에서 일단은
이제 오너 리스크 관련된 이제 사법 리스크 관련된 부분에서 뭐 비상 회의를 한 거랑 그다음에 엔터 부분의 IPO를 좀 처리하는 이런 이슈들이 조금은 부각이 되면서 이제 바닥권에서의 좀 외국인 수급에 따른 반등이 나온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사실상 이것도 약간의 좀 수급 논리로 보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뭐 공매도 부분도 똑같이 영향을 좀 줬을 거고요. 그래서 일단은 네이버가 못 가는데 카카오만 간다라는 부분에서는 저는 사실 조금 물음표가 생기긴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네이버 같은 경우는 지금 실적도 잘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네이버 같은 경우 실적이라도 잘 나온 상황이고 카카오 같은 경우는 지금 본업에 대한 실적 기조도 아직까지는 그렇게 좋다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거기서 확인해야 될 부분들이 조금 더 많다라고 보셔야겠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이제 수급 논리로 좀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바닥권에서 이제 반등이 나오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상승력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뭐 47,000원대에서 8,000원대 요 사이까지는 상방을 열어놓을 수는 있겠지만 여기에서 뭐 갑자기 뚫고 올라가서 뭐 6만 원대를 간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큰 폭의 상승으로 나오기에는 아직 해결해야 될 문제가 너무나도 많다. 왜냐하면 카카오가 이제 지주사로서의 이런 주주 환원 정책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고요. 여전히 IPO에 대한 불안감들 여전히 산적해 있는 상황이고 추가적으로 어떠한 사법 리스크가 나올지 또 본업적인 부분에서 어떠한 해결책이 나올지 조금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런 플랫폼 업체들이 조금 그래도 반등이 나온 거는 그나마 네이버의 실적이나 이런 퍼포먼스 자체가 좀 잘 나왔다라는 부분으로 보셔야 되는데 이 종목조차도 사실은 최근에 이제 AI 모멘텀으로 좀 기대를 받았었던 그 이전 주가조차도 회복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바닥권에서의 단기 수급 공백에 따른 이런 수급 논리로서 접근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직까지는 펀더멘털이 반영된 구간은 아니다. 오늘 카카오, 네이버 차별화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데서 힌트를 얻어보자라는 조언까지 받아봤습니다. 카카오는 좀 짧게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 키워드에 조금 더 힘을 줘보도록 할게요. 이슈 일정이 있어서요. 로봇 AI 띄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호회수 당일입니다. 오늘 윗꼬리가 달리긴 했지만 빨간불 유지되는 두산 로보틱스 그리고 AI 관련해서는 오픈 AI 그리고 삼성 쪽에서 일정이 오늘 내일 배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이야기를 들어보고자 합니다. 먼저 부장님 로봇 이야기를 시작을 좀 해볼게요. 저희 신성장 동력 이야기를 좀 많이 하다 오늘 공매도로 좀 많이 쏠리긴 했습니다만 이 흐름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두산 로보틱스 보호의 수 풀리는 구간의 상승 탄력이 유지되면서 로봇주의 전반적인 강세가 나타나는 오늘이다. 그러면 최근의 흐름과 연속성이 나타나는데 긍정적인 시각을 조금 더 가중시켜도 괜찮을까요? 뭐 사실 오늘 시장에서 공매도 수급을 빼놓고 말을 할 수가 없는 상태이기 맞아요. 때문에 네. 뭐 로봇주가 좋아서 간다 말하기는 저도 좀 어렵습니다. 실제 코스피 200, 코스닥 150 지수 내에 업종별 지수별로 공매도 비중이 공통적으로 가장 높은 업종은 산업재입니다. 그게 2차 전지하고 로봇 관련 종목이 역시 제일 높거든요. 그러니까 2차 전지의 급등세와 함께 로봇주에 대한 급등도 역시 그냥 수급적인 이슈로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뭐 펀더멘탈리 오늘 좋은 이야기가 나온 게 크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표적으로 코스피 200 산업재 지수 내에서 LG 에너지솔루션, 그다음에 포스코 퓨처엠디 포함되어 있고 코스닥 150 산업재 지수 내에서는 에코프로 BM과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이 지금 공매도 상위 비중에 있고 실제 이런 것들이 이제 쇼커버가 들어오면서 좋기 때문에 산업재 다음 업종으로 또 공매도 비중이 높은 업종이 뭐 제약, 바이오, 헬스케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이오 업종 같은 경우는 밸류에이션보다는 수급에 민감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역시 공매도 금지 수혜를 입을 수 있다. 그러다 보니까 확장을 해보면 지금 공매도 비중이 높아진 게 게임주까지 이제 언급이 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런 종목들은 지금 어떤 펀더멘탈리 뭐 실적이 어떻고 이런 것도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오늘 LF 같은 경우도 영업이익률이 1.6% 나왔어요. 영업이익률, OPM. 영업이익률이 1.6%인데 상한가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게 뭐 3분기 생각보다 괜찮았네. 뭐 컨셉보다 나쁘게 나왔지만 생각보다 괜찮았네. 이런 논리로 갈 수는 있으나 상한가 논리에 갈 만한 그런 이슈는 아니거든요. 실적 발표에서. 근데 이제 주가는 상한가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은 로봇이나 AI가 안 좋다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주가가 급등할 만한 모멘텀 오늘 실질적으로 시장에 풀어준 건 없다. 근데 이제 모멘텀 플레이는 되죠. 연말까지 여러 가지 로봇 관련된 이슈들은 계속 뉴스가 나올 것이고 삼성도 뭐 보픽 관련된 이슈가 올해 내에 나온다 했다가 내년으로 넘어가긴 했지만 조만간 나올 것이다. 계속 군부를 지피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많이 빠졌던 섹터에서 이런 수급적인 이슈와 함께 모멘텀 플레이로 뉴스가 계속 나온다는 점은 뭐 플레이할 수 있는 트레이딩 바이 정도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펀더멘탈로 회귀했을 때는 이런 것들이 따라갈 만하냐 부분은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상황에서 공매도 잔고가 높은 종목들의 탄력성이 강하다라는 점을 부장님께서 언급을 해주셨잖아요. 오늘 그러면 빨간불이긴 해도 조금 약한 쪽에 대해서는 오히려 트레이딩 메리트가 떨어진다라고 저희는 보고 오히려 탄력성 좋은 쪽에서 트레이딩을 모색해야 된다라고도 정리해도 돼요. 네, 그게 좋든 싫든 공매도 플레이로 주가들이 올라갈 때는 좋든 싫든 제일 센 쪽에서 붙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야만이 쇼크오버의 가능성이 훨씬 높다. 그러니까 그 종목이 뭐 실적이 좋다 나쁘다, 뭐 밸류가 비싸다 싸다 이 논리가 아니라 수급적으로 제일 세게 붙는 쪽으로 가야만이, 그다음에 옆으로 확산되지 못한다고 한다면 힘이 상대적으로 쇼크오버가 세게 못 들어오는 쪽은 오히려 굉장히 좀 제가 보기에 트레이딩하기가 좀 오히려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 생각 들고, 오히려 뭐 밸류 문제가 다 떠나서 이런 어떤 수급들이 쏠리는 종목들은 오히려 쇼크오버 이슈에 좀 더 민감해지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부분들 좀 더 슈팅이 나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지금은 쇼크오버이든 뭐든 수급적으로 굉장히 센 쪽으로 오히려 차라리 트레이딩 하시려면 그쪽으로 붙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로봇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고요. 오늘 AI의 시간을 쓰기보다는 다음 이슈에 좀 시간을 조금 더 써볼까 합니다. 일정 이후에 연속적에 나오면 이 이야기는 내일 한 번 더 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2위 리스트 확인해 보시죠. 오늘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는 차기 주도주, 이전 주도주, 참 주도주가 누군가에 대해서 포커스를 많이 맞췄는데요. 자, 오늘 반도체의 흐름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지금부터 매력도는 이전과 동일한지 이야기해 볼 겁니다. 본부장이가 반도체 쪽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물론 2차 전지에 모든 관심이 쏠려 있지만 펀더멘털 측면으로 그리고 미래 성장 먹거리 측면으로 먹을거리가 있다라는 게 반도체였잖아요. 이렇게 수급 이슈가 전면에 선 과정에서 지난주와 이번 주 반도체를 가져가는 투자 전략 동일하게 생각을 해도 괜찮은지 먼저 이야기 듣고 시작할게요. 네, 저는 뭐 동일하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히려 이럴 때 반도체를 더 보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공매도의 이런 수급 플레이를 같이 따라가실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이제 좀 산업적으로 업종 턴어라운드가 나오고 좀 이제 주도로 좀 할 수 있는, 그리고 충분한 시총과 다양한 이제 이런 사업 밸류 체인들을 가지고 있어서 다양한 산업들이 동시에 움직일 수 있는 쪽이 어딘가라고 하면은 결국엔 반도체 쪽으로 기결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오늘 반도체 쪽이 약하냐? 그것도 아닙니다. SK 하이닉스가 장중 5% 넘게 급등이 나왔었죠. 지금도 4.77%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 뭐 ISC라든지 뭐 한미반도체 뭐 이런 종목군들도 다 강세 전환해서 뭐 하나마이크론도 지금 퍼센테이지 꽤 높게 나오고 있고 해서 반도체 쪽도 충분히 달려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오히려 이렇게 반도체 쪽과 2차 전지 쪽이 동시에 움직이는 것이 가장 베스트적인 시장의 환경이기 때문에 저는 뭐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 쪽이 좀 상대적으로도 약하다라고 볼 수는 있겠죠. 왜냐하면 최근에 계속적으로 우상향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 일단 뭐 방향성은 나왔는데 이제 속도 부분이 과연 어떻게 나올 것이냐에 대한 고민들을 우리가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뭐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나왔었던 이런 이제 10월달 수출 데이터를 보시더라도 굉장히 좀 데이터적인 부분에선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뭐 HBM 쪽에 대한 믿음만 있으시다고 한다면, 근데 데이터 수집을 한다라고 한다면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여러 가지 뭐 의료 쪽으로도 그렇고 뭐 이런 빅데이터 쪽으로도 그렇고 하려면 결국엔 데이터를 계속 수집해야 되는데 그쪽에선 결국엔 속도가 굉장히 중요한 시장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HBM에 대한 공급 부족 강화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적어도 뭐 계속적으로 더 확대가 됐으면 됐지 현재 산업군에서는 좀 줄어들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충분히 삼성과 하이닉스에 대한 이런 기대감들이 높아질 수 있는 상황이고, 뭐 현물가에 대한 이런 부분들도 다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업종 전반으로 돌아오게 되더라도 결국에는 삼성과 하이닉스가 가겠죠. 그러니까 그런 전반적인 부분을 본다면 지금 반도체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이제 여러 가지 하부 밸류체인들, 그리고 이제 계속적으로 떠오르고 있는 고산업 분들 중에서도 반도체가 계속적으로 업그레이드가 돼야 되기 때문에 충분히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지 않을까. 그리고 사실 시장이 좀 어려울 때에서도 지금 계속 반등 나올 때 오늘도 하이닉스 쪽에 좀 강력한 외국인의 수급 잡히고 있고, 오늘 삼성이 조금 팔고는 있긴 한데 전반적으로 반도체에 대한 이런 외국인 기관 수급도 상당히 좀 견조하게 들어오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럼 전략적으로 이것만 짤게요. 이전에 시장에 흔들림 나올 때도 반도체는 잘 버텨준 쪽 수익권이신 분들도 상당히 많으실 겁니다. 단가가 맞춰주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그러면 이쪽 좋은 건 아는데 아까 속도 물음표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
반도체에서 챙길 수 있으면 챙기고 단기적으로 2차 전지에 대한 비중을 실어보는 것에 대해서는 리스크가 너무 크다고 보실까요? 아니면 괜찮은 옵션이라고 생각하실까요? 저는 굳이 그런 선택을 하실 필요가 없다. 예를 들어서 이제 포트적인 부분에서 현금화를 하셔가지고 단기적으로 좀 수급적으로 이제 가용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뭐 충분히 그런 단기적인 수급 플레이를 해줘도 좋지만 지금 굳이 가지고 있는 반도체 포지션을 정리하고 2차 전지 쪽으로 넘어가실 이유는 전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반도체 쪽에서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요. 박근영 부장님께 좀 질문 드려보도록 할게요. 삼성전자에 관한 이슈가 있어서요. 이 부분 네. 궁금해서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삼성전자도 이 이유 때문에 상대적으로 부진한 건지 상속세 납부 이슈가 있더라고요. 간략하게만 이게 당분간 주가에 걸림목이 될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한 힌트 좀 주시죠. 네, 뭐 일부 상속세 때문에 뭐 2조 원인가요? 뭐 많은 네. 금액을 좀 팔 수 있다 뉴스가 나오긴 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 대주주들이 어떤 의미로든 시장에 부담을 주는 형식의 매매는 하지 않을 걸로 봐요. 그리고 만약에 그 대주주들이 뭐 그렇다고 시장에다가 실시간으로 뭐 HTS 두드리면서 팔겠습니까? 그러진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좀 이 물량을 받아갈 수 있는 뭐 우호적인 기관이나 외국인 쪽으로 어떤 뭐 딜을 하지 않을까 뭐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추정을 해보는데요. 아무튼 확실한 것은 그 대주주들이 HTS 켜놓고 실시간으로 주문 내면서 매도를 하고 있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면 이제 일정 부분 굉장히 좀 우호적인 지분과 관련해서 그리고 물량 자체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부분에 상당히 머리를 많이 뭐 고민을 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가지고 뭐 삼성전자 못 간다, 잘 간다 이런 부분들은 지금 현재 너무 고민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펀더멘털이 어떻게 좋아지냐의 문제가 있는 거고요. 역시 이제 지금 우리가 말씀드렸지만은 주말에서도 지금 세계 최대 반도체 업종 중 하나 인텔도 괜찮았고 다른 AMD라든지 일부 반도체 관련된 지수도 상당히 좋았고 마이크론도 3% 이상 올랐어요. 더군다나 지금 디램과 낸드 고정 가격이 21년 8월 이후로 봤을 때 처음으로 전월 대비 상승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고정가가 상승한다는 부분들은 업사이클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메모리 업체들의 감산 기조 속에 PC나 모바일 쪽 관련된 수요가 상반기에 극심한 침체에서 벗어나면서 메모리 쪽의 수요가 올라온다는 게 보인다는 거고요. 그리고 메모리 고객사들이 지금의 가격 인상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모멘텀이 확인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업사이클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통상 분기 초에 분기 전체 가격이 결정되는 게 많긴 하지만 올 들어서는 분기 중간에도 계속 고정 가격이 변동이 있어 왔다는 점에서 4분기 디램 고정 가격은 최소 10%에서 최대는 20%까지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게 기본적으로 바닥론을 지나서 사이클로 업사이클로 들어가는 국면이죠.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다소 좀 거기에 대해서 변동성이 조금 약할 수는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하이닉스가 52주 신고가를 내고 있고 지금 관련된 소부장들 상당히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뭐 오늘 수급 이슈를 빼고 반도체 쪽만 이슈를 본다면 소부장들의 흐름들은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그 펀더멘탈을 본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지금 HBM 관련 쪽은 현재 HBM이 하이닉스가 이끌고 있는 부분 그리고 가격이 올라가면 순수 퓨어 플레이인 하이닉스 쪽의 변동성이 좀 더 강해질 수 있다는 점은 삼성전자보다는 좀 더 유리한 국면입니다. 근데 결국 4분기 이후에 연말에 만약에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쪽을 뚫어버린다면, 그러니까 납품 품질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이슈가 노이즈가 있었지만 엔비디아가 결국은 전반적인 어떤 캐파를 다 이제 뭐 TSMC가 다 못한다 그럴 경우에는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삼성전자의 턴키 관련된 부분을 만약에 테스트를 통과시켜버리면 삼성전자 관련된 이슈가 상당히 불거질 수 있다는 점을 주목을 하면서 삼성전자 밸류체인 쪽 소부장을 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뉴스를 저희가 잘 체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언까지 저희 받아봤고요. 저희 짧게 1위 키워드 점검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공매도 잔고 비중 상당한 쪽이죠. 게임주. 이번 주에 실적 발표도 있고요. 그리고 지스타에 대한 모멘텀도 있긴 한데 수급적인 논리라면 더 파워풀한 시세를 기대하셨을 것 같은데 윗꼬리가 좀 길게 달린 종목군들이 대장주격 종목에서 많이 보입니다. 게임은 지금 어떤 논리로 저희가 이해해야 될까요? 본부장님 좀 간략하게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뭐 말씀 주신 것처럼 일단 공매도 비중이 전체 이제 시장 대비했을 때 한 3배 정도 많이 유지가 되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에는 이제 신작이 얼마나 잘 나올 수 있느냐가 핵심이죠. 그래서 지스타에서의 얼마나 많은 게임이 오픈이 되고 이게 실질적으로 빠르게 좀 수익화가 되는지 그 부분을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게임주들이 오늘 조금은 좀 더딘 이유가 최근에 이런 이제 신작에 대한 기대감들 또 이제 그 저점이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주가가 일부 종목군들은 뭐 30% 이상씩도 오른 종목군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좀 선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똑같은 공매도 이슈가 있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음식들이 여러 개가 있어도 맛있는 쪽으로 먼저 가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공매도로 다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쪽이 있지만 그중에서 가장 매력적인 섹터가 2차 전지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일단
수급에 쏠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쪽에서의 잔치가 다 끝나면 분명 기타 다른 공매도 강한 쪽에서의 쇼커버도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차례를 또 기다리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라고 정리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임팩트 있게 정리 받아봤습니다. 오늘장 랭킹5는 오늘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RBK 투자증권 영업부 박근영 부장, 헤르메스닥 하창한 본부장 두 분과 시간 함께 꾸려봤습니다. 소중한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